오늘은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에 미래 세대만 죽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연금 개혁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현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매 5년마다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추계 및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2023년이 그 해에 해당합니다. 금년 3월에 재정추계를 한 바 있고 지금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에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수립한 종합운영계획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주로 정부나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의 기금 소진 시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에 대해 가입자의 입장에서 연령별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하여서는 세 가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두자는 안입니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두자는 안입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18%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두자는 안입니다. 세 가지 안 모두 재정 안정을 강화하자는 안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6%씩 각각 12%, 15%, 18%가 될 때까지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관련하여 66세, 67세, 68세로 연장하자는 안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 이후에 같은 스케줄로 2038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늘리되 각각 66세, 67세, 68세까지 늘리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68세 연장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만 따지면 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57년, 2058년, 2059년까지 2년, 3년, 4년 늦춰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청회 시에 빠졌던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다시 포함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그리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달 중에 보건복지부에 종합운영계획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종합하여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금개혁안 도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그리고 수급 개시 연령 68세를 기준으로 가입자의 입장에서 연령별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영향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국민연금 수급과 관련한 용어의 의미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는 40년간 평균소득 100만원의 보험료율 9%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9만원을 매월 납부하면 나중에 매월 연금을 40만원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는 40년간 평균소득 100만원의 보험료율 15%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15만원을 매월 납부하면 나중에 매월 연금을 40만원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혹은 40년간 연금보험료를 매월 9만원 납부하면 연금을 40만원이 아닌 24만원만 지급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시행 이후에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한 혜택이 지금보다 60%로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개편 시 연금 납부년도별 연금보험료율입니다. 시행 첫 해인 2025년의 연금보험료율은 9%에 0.6%를 더한 9.6%이고 2026년의 연금보험료율은 9.6%에 0.6%를 더한 10.2%입니다. 이렇게 매년 0.6%씩 올리게 되면 2034년에는 연금보험료율이 15%가 되고 그 이후로는 계속 15%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연령대별 영향도를 보겠습니다. 1964년생 이전은 개편된 연금보험료율로 한 번도 납부를 하지 않기에 연금 혜택이 100%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1965년생부터는 개편된 연금보험료율로 일정 기간 납부를 하기에 같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했을 때 연금 혜택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1974년생은 연금 혜택이 90%로 줄어들고 1994년생은 65%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004년생부터는 60%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미래 세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받는 기간에 대해 지금은 1년에 7.2%씩 연금액 가산을 해주지만 제도적으로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진 이후부터는 수급 개시를 늦게 하게 되는데도 연금액 가산은 해주지 않습니다. 1972년생 이전은 수급 개시 연령 연장이 시행되는 2038년이 되기 전에 연금 수급을 개시하므로 수급 개시 연령 연장 시행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장 시의 생년별 정상 수령연도 표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향 분석을 하고 난 소감입니다. 연금 개혁 안 하면 미래 세대는 연금 든 거 한 푼도 못 받을지도 몰라. 연금 개혁을 하면 그래도 60%는 건지니까 그거라도 챙겨. 60대, 70대는 100% 그대로 다 줄게. 이 세 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연금 개혁의 미래 세대를 위한이라는 수식어는 제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연금 개혁은 누구도 언급하기를 꺼려하지만 60대, 70대는 연금 혜택을 100%에서 좀 낮추고 미래 세대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하여 연금 혜택을 60%에서 좀 더 올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에 미래 세대만 죽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자료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